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간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혼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그 간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도 현저히 저하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간식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간식은 혈당 급상승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지방간 위험은 35%, 심혈관 질환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간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간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간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간식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달콤한 간식도 이제는 과당과 포도당 그리고 각종 첨가물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4세 환자분이 매일 드시던 꽈배기와 마시는 요구르트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72세 환자분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던 인절미 때문에 급성 혈당 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간식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간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찹쌀 도너츠와 꽈배기 등 시장표 튀김 간식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도너츠나 꽈배기 한 개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400에서 500칼로리입니다. 이는 성인 남성 하루 필요 칼로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더 큰 문제는 칼로리만이 아닙니다. 이런 튀김 간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같은 기름으로 수백 번 튀겨내기 때문에 기름이 완전히 변성되어 있어요. 식용유가 고온에서 반복 가열되면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트랜스 지방 함량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WHO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변성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급속히 진행시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염증성 물질이 들어오면 혈관벽이 더욱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는 곧바로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겉에 뿌려진 설탕과 시럽은 혈당을 순식간에 200, 300까지 올려버립니다. 65세 이후 약해진 인슐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더욱 무서운 건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췌장의 베타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 평생 인슐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꽈배기 하나씩 사 드시다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에서 8.9%로 급상승했습니다. 꽈배기 하나 때문에 당뇨 합병증 위험군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다른 음식은 모두 건강하게 드셨다는 점입니다. 단지 간식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온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인절미와 절편, 꿀떡 등 떡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떡은 100%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특히 찹쌀로 만든 떡은 혈당 지수가 무려 90 이상입니다. 이는 설탕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백미의 혈당 지수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절미나 꿀떡을 한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치솟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소화가 어려워서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2시간 정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떡은 4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혈당을 높게 유지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장의 사구체를 파괴합니다. 특히 당뇨성 신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또한 고혈당은 면역력도 떨어뜨려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떡의 끈적한 성질 때문에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어서 구강 건강도 해칩니다. 65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입안 세정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끈적한 떡이 붙어 있으면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되는 거죠. 특히 뮤탄스균 같은 충치균이 떡의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면서 치아 에나멜을 녹여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71세 환자분은 명절 때 인절미를 즐겨 드시다가 잇몸염이 악화되어 치아 3개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치과 치료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 모든 게 인절미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마시는 요구르트와 과일즙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있으니까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중에 파는 마시는 요구르트는 전혀 다릅니다. 한 병에 설탕이 5스푼에서 6스푼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한 번에 넘어서는 양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이 25g인데 마시는 요구르트 한 병에는 30g에서 3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액체 형태의 당분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마시는 요구르트 한 병을 다 마시면 15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반복되면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과일즙 음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과일의 당분만 농축해놓고 섬유질은 모두 제거해버린 상태예요. 자연 상태의 과일이라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데 주스로 만들면 그런 보호막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사과 한 개를 먹을 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지만 사과즙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또한 이런 음료들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는 간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부르며 당뇨만큼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9세 여성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요구르트 2병씩 드시다가 6개월 만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의 당분이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된 거예요. 간 수치도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서 현재 금주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설탕에 절인 건 과일과 전통 한과입니다. 꽃감, 대추, 유과, 강정 같은 전통 한과들을 보시면 달콤하고 고소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분 폭탄입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에서 5배로 농축되어 있어요. 신선한 감 100g에는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지만 곶감 100g에는 무려 6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곶감 1개에는 각설탕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유과나 강정은 여기에 기름까지 더해져서 칼로리와 당분이 동시에 폭등하죠. 유과 한 조각의 칼로리는 약 150칼로리인데
이는 밥 한 공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식들이 끈적하다는 점입니다. 치아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충치를 유발하고 잇몸 건강도 해칩니다. 65세 이후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끈적한 음식들이 더욱 위험해져요. 타액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효소가 들어있는데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입안에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통 한과들은 대부분 견과류와 함께 만들어지는데 견과류에 기름과 설탕이 결합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한 75세 환자분은 매일 곶감 2개씩 드시다가 혈당이 계속 200 이상 유지되어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곶감이 당뇨를 악화시킨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평소 식사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드셨다는 점입니다. 간식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에요. 이렇게 4가지 위험한 간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간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간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몇 배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공복에 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꽈배기를 드신다거나 점심 먹기 전에 떡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평소 식후 혈당이 150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공복에 같은 간식을 드시면 250에서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73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산책 후 공복에 인절미 2조각씩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이 무려 450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간식을 드시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특히 견과류나 한과 같은 작은 간식들은 하나둘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양을 드시게 되죠. 실제로 한 67세 환자분은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손자가 놀러온 주말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육아를 드시다가 일주일 내내 혈당이 200 이상 유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육아를 20개 넘게 드신 것으로 확인됐어요. 세 번째는 건강식으로 포장된 간식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무설탕, 저당, 천연 이런 표시만 보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무설탕이라고 해서 당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들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장내 세균총을 파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인공감미료까지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천연 표시가 있는 과일칩이나 견과류 제품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에 절인 것들이거든요.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설탕이나 기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식후 바로 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식후 디저트라는 명목으로 식사 직후에 떡이나 과일,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혈당을 이중으로 폭등시키는 행위입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올라간 혈당에 간식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혈당이 올라가죠.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단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3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식을 함께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후 고당분 간식을 드시면 약물과 당분이 충돌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한 69세 환자분은 당뇨약을 복용한 후 마시는 요구르트를 드시다가 저혈당과 고혈당을 반복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으셨어요. 결국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가셨고 약물 용량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직후에 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당분을 빠르게 흡수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고당분 간식을 드시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빠르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운동에 좋은 효과를 모두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실제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던 76세 할머니가 운동 후 보상 심리로 곶감을 드시다가 오히려 당화혈색소가 약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간식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간식으로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달콤한 간식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평소의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간식을 드시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먹는 음식은 대부분 고칼로리, 고당분 식품들이거든요. 한 72세 환자분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으로 매일 꽈배기와 단 음료를 드시다가 2달 만에 체중이 8kg 늘고 당뇨가 악화되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서적 고통을 간식으로 달래려다가 건강까지 잃게 된 안타까운 사례였죠. 이렇게 잘못된 간식 섭취 방법들을 보시니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두 가지는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에 드셔도 좋은, 아니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식들로 바꾸시면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개선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강한 간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데 이는 30년 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2015년부터 달걀의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어요. 달걀 한 개에는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가 0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풍부해서 6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 성분은 뇌 건강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에 탁월합니다. 제가 치료하는 79세 할아버지는 매일 삶은 달걀 하나씩 드신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2kg 늘어났고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9%로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와 방울토마토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오이 한 개의 칼로리는 고작 16칼로리로 꽈배기 하나가 50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31분의 1 수준입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65세 이후 증가하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실리카 미네랄이 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의 보고로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탁월하고 혈당 지수가 10으로 매우 낮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오이 반 개와 방울토마토 5개씩 드신 후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감소했고 혈압도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구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순수한 발효식품이에요.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바이오틱스로 6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장내 유익균을 보충해 줍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무가당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10g 들어있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요거트를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내 세균 다양성이 40% 높았습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환자분은 매일 무가당 요거트를 드신 후 변비가 해결되고 당화혈색소도 0.8%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65세 이후에 가장 완벽한 간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호두를 추천드리는데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탁월하고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혈당 지수는 15 이하로 매우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하루 필요량의 60%에 해당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년 추적 조사 결과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9%, 당뇨병 발생률이 27% 감소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81세 할머니는 매일 호두 5개씩 드신 후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90으로 떨어지고 기억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건강한 간식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이라는 점이에요. 인공 첨가물이나 설탕,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간식들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이유죠. 그럼 이제 간식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후 허기가 아닌 필요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간식을 드시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신 후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진짜 배고픔이고 배고픔이 사라진다면 갈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간식을 드시는 최적의 타이밍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식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적당한 영양 보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77세 할머니는 이전에 하루 종일 수시로 간식을 드셨는데 식후 3시간 후 한 번만 드시도록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간식을 드셔도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또한 간식을 드실 때는 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양 보충을 위해서 드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게 되고 양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공식품과 포장식품보다는 집에서 만든 건강 간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간식들은 보존을 위해 온갖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방부제, 색소, 향료, 유화제 등이 그것들인데 이런 성분들은 65세 이후 약해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 간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직접 만든 간식들은 첨가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삶은 달걀, 찐 고구마,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넣기, 오이나 당근 스틱 같은 것들 말이죠. 한 70세 환자분은 매일 드시던 시판 과자를 집에서 만든 견과류 믹스로 바꾼 후 만성 소화불량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또한 혈압도 140에서 125로 떨어져서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어요. 집에서 간식을 만들 때는 설탕이나 소금을 최대한 적게 쓰세요.
대신 계피, 바닐라, 레몬즙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영양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항목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65세 이후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성분들이거든요. 당류는 하루 권장량의 25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은 과자 한 봉지에도 20g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간식 하나에 500mg 이상 들어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포화지방은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튀김 간식이나 크림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원재료명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표시되어 있다면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또한 트랜스지방을 의미하는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상담한 73세 할아버지는 영양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 후 자연스럽게 건강한 간식만 선택하게 됐고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영양표시를 확인할 때는 일회 제공량도 꼭 보세요. 많은 제품들이 실제 포장량보다 적은 양을 일회 제공량으로 표시해서 영양 성분을 낮게 보이도록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간식을 바꾸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명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명신 어르신은 매일 오후마다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하나씩을 즐겨 드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고 마시는 요구르트도 건강에 좋다며 매일 2병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가 있었고 간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꽈배기의 트랜스 지방과 마시는 요구르트의 엄청난 설탕 때문이었죠. 제가 김명신 어르신께 꽈배기 대신 삶은 달걀 하나로 마시는 요구르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없는 달걀과 시큼한 요거트로 어떻게 간식을 대신하느냐며 반대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며 3개월만 해보시기로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고 이완기 혈압도 95에서 80으로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5%에서 7.1%로 크게 개선됐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5kg이 줄었고 가장 놀라운 건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김명신 어르신은 지금 2년째 매일 삶은 달걀과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고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꽈배기와 달콤한 요구르트가 얼마나 몸에 해로웠는지 알겠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건강한 간식을 추천하고 계세요. 69세 이명희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이명희 여사님은 전통 한과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인절미와 곶감을 즐겨 드셨는데 하루에 인절미 5조각, 곶감 3개씩은 드시곤 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치아 통증과 속쓰림, 그리고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고생이 심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175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염증이 심하다고 했고 내과에서는 당뇨 합병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명희 여사님에게 인절미와 곶감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대신 오이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하루 한 줌의 생견과류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간식 같지 않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며 설득했어요. 6개월 후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도 145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체중은 7kg이나 줄어들었고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어요. 치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속쓰림도 해결됐습니다. 잇몸 염증도 크게 개선되어서 치과 치료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기억력이 좋아진 점이었습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효과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명희 여사님은 이제는 오이의 아삭한 맛과 방울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좋다며 완전히 바뀐 입맛을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진짜 자연의 단맛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당뇨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의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간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간식 4가지는 찹쌀 도너츠와 꽈배기, 인절미와 떡류, 마시는 요구르트와 과일즙, 곶감과 한과류입니다. 이 간식들은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 혈당 급상승, 지방간 유발, 과도한 당분과 첨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간식 4가지는 삶은 달걀, 오이와 방울토마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하루 한 줌 견과류입니다. 이 간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간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집에서 만든 간식을 선택하고 영양 표시에 당류와 나트륨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간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간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명신 어르신과 이명희 여사님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간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간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